아유 깜짝아. 씨앗씨앗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네. 깜짝아, 깜짝아. 배경화면을 잘못 눌렀네요. 아 네. 모두 좋은 아침입니다. 또 오늘 아침 이렇게 신호의 신전에 찾아와 주셨네요. 네. 아 정말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밖에 어제 저녁에 게임하고 또 바로 이렇게 저희 아침에 만났죠. 네. 아침 인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노농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인사 같은 라디오, 신호의 아침 라디오 시간입니다. 와! 네. 출근하시는 노농이 여러분, 등교하시는 노농이 여러분, 분주한 준비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노농이 여러분들, 그리고 뭐 이제 퇴근하시는 노농이 분들, 그리고 뭐 잠드시는 노농이 분들까지 벌써 평일에 절반이 지났네요.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 네. 어제가 수요일, 네, 오늘이 목요일. 오늘 목요일 아침. 신호는 또 오늘 아침도 코피를 쏟으며 일어났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코 속에 있는 혈관을 좀 지져달라고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다행히도 오늘 아침은 기력의 하락은 없습니다. 네. 두통이나 뭐 이렇게 힘 빠지는 증세 같은 건 없고, 네. 그냥 코피만 쏟았어요. 음, 음? 아, 네. 세수하면서 이렇게 한번 코를 훔쳐냈는데 피가 주르륵 흘러가지고 이쯤 되면 질병이 맞다. 이비인후과 가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잠은 잘 주무셨죠? 아, 뭐, 네. 건강이라는 건 상대적입니다만, 네. 왜 그런 분들 가끔씩 있잖아요. 그 만화 같은 데서 흔히 등장하는 설정인데 이렇게 길 가다가 갑자기 피를 갖다가 웩 하고 쏟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은 아니야 멀쩡해 나 진짜로 멀쩡해 이러면서 멀쩡하게 걸어가시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네 느낌만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네 다들 아침 잘 보내고 계실까요? 일단 신호는 아침 잘 먹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아침 메뉴를 그래놀라 시리얼에다가 그걸 새롭게 사봤어요. 스프를 평상시에는 특정 브랜드만 먹었는데 오늘은 쌀이 들어간 스프를 먹고 와봤습니다. 좀 더 소화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쌀이 그 밀가루의 대체품이 되어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거랑 지금 커피도 마시고 있는데요. 커피는 콜드브루. 쌀 스프요. 네. 쌀 스프 어디 거지? 청정원 건가? 네. 쌀 스프 이렇게 패키지로 한 컵씩 컵에 타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그 봉지 패킷 자체가 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흰죽 죽 죽도 맛있죠. 쌀이 조금 더 소화가 잘 되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죽 좋죠. 아 신우가 중국 여행 갔을 때 가장 좋아하던 게 아침에 죽 파는 식당이 진짜 많은 거. 어디더라? 아 KFC를 갔는데 KFC 아침 메뉴로 죽이 있더라고요. 되게 좋았습니다. 죽이 아침에 소화가 잘 되는 편이죠. 확실히 토핑 조금 얹어서 소화가 잘 된다? 살이 잘 찐다. 질끈. 조금 가슴 아픈데?
정답이다. 연금술사. 그니까요. 아, 슬픈데. 그렇군요. 네. 소화가 잘 된다는 건 살이 잘 찐다는 뜻.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데 뭐 맞긴 해요. 네. 소화가 잘 되는 거는 살이 잘 찌죠. 쌀밥, 죽, 수프, 빵. 네. 아, 빵은 아닌가? 아니요. 빵은 소화가 아니요. 잘 만든 빵은 소화가 잘 되긴 해요. 어제 안 그래도 새로운 빵집을 백스님이 어떻게 찾아냈는데 발효빵이거든요. 발효빵인데 왜 잘 만든 발효빵은 진짜 술렁술렁 넘어가요. 그래서 정신 차리니까 하나를 다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따가 또 사러 갈 거라고 하는데 네, 살이 잘 찐다. 부정하고 싶지만 맞는 말이라서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살이 잘 찌는 메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아침에 목을 풀어주기에 따뜻하고 잘 넘어가는 메뉴만한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탄수화물이 필수죠. 어쩌겠어요. 뭐 저속노화 하려면 아침에도 가급적이면 탄수화물 먹지 말고 샐러드랑 단백질로 계란 이런 것만 먹으라고 하는데 그건 위장에 좋으신 분들 이야기고 신우는 위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아침부터 생야채 계란보다는 살이 조금 찌는 걸 감수하더라도 그냥 탄수화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침 잘 챙겨 드시고 뭐 이제 퇴근하시거나 잠드시는 분들도 저녁 또는 식사 잘 챙겨 드셨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어제는 게임했었죠. 네. 오믈렛에 넣을까요? 단순한 토핑 올리는 오믈렛 게임인 줄 알았더니 신호에게 능지쇼를 요구하는 능지쇼라니까 되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네. 텍스트의 그러니까 재료별 텍스트 설명을 잘 못 읽나 봐요. 지능이 약간 그런 거? 올리면은 6점을 얻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막 피해가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 재료 자체가 그 지능이 있기도 하니까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그거를 알았어야 됐는데 자꾸 단편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그래도 어떻게 적응을 하긴 했는데 네. 어제 신호가 깬 게 첫 단계였더라고요. 첫 단계. 네, 2시간 걸려서 첫 단계를 어떻게 깨긴 깼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비주얼도 깜찍하고 네, 아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팁을 동전으로 만드시는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극사실주의였어요. 신호가 이런 일 저런 일 뭐 알바 생활 많이 이 세계에서 현 세계로 넘어와서 꽤 해봤지만 그렇게 한국이란 나라에서요 월급제로 보수가 지급되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기본급은 사실 굉장히 짜고 팁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잖아요. 어제도 게임하면서 말했지만 투브로큰 걸즈라고 파산한 부잣집 여자와 애초에 부자가 되어보지도 못한 파산한 여자 두 명이서 같이 겪는 식당 시트콤이 있는데 근데 요즘 쇼츠로 많이 나와가지고 보신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손님이 그렇게 많이 먹고도 그리고 그런 차림새를 하고도
팁을 저 정도밖에 안 내다니 진짜 짠내가 난다. 진짜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언급을 하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팁이란 게 진짜 중요하다 싶은데 통상적으로 팁이 먹은 가격의 20% 그렇게 알고 있죠. 맞나?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팁 문화 자체는 사실 미국, 미국에서 가장 성행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돈 많은 연예인분들은 팁도 굉장히 많이 뿌리고 간다고 들었거든요. 팁을 짜게 주면 또 그거는 그것대로 업계 내에서 악평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팁이란 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물론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식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는 합니다만 뭐 맥도날드나 패스트푸드 같은 데에서는 원래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근데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팁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듣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팁 자체가 짠 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네요. $5를 먹었으면 $1는 줘야지 25센트 팁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 아, $5가 지금 환율로 얼마죠? 한 7,500원쯤 되나? 근데 팁을 600원. 600원 맞나? 20센트면 600원이겠네요. 25센트면 얼마지? 신호가 소수점 계산에 조금 약해가지고 어쨌든 1,000원도 안 되는 팁을 내고 갔다. 5,000원짜리 먹으면서 물론 네 신호도 여행 가서 팁을 그렇게 내본 기억은 없습니다만 손님들이 많이 주긴 많이 줘요. 그죠. 누구였더라? 가수 중에 기억은 안 나는데 켈리 클락슨 같은 분들이 팁 많이 내기로 유명하다고 들어서 $1,000씩 낸댔나 팁을? 25센트면 375원 정도? 그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신우가 스탠딩 코미디 쇼를 되게 즐겨 보는데 팁 안 받는 직업은 최저 시급이 $17.5, 팁 받는 직업은 $11.35예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근데 그 신우가 인상 깊게 봤던 스탠딩 코미디 쇼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닭 한 마리 사면서 그 부르유 도끼에 $1 모금함에 돈 좀 넣어주시겠어요? 이런 말을 계산대에서 들었다는데 나는 이렇게 행복한 닭이 아니라 유기농 청정지역에서 자라서 행복한 닭이 아니라 난 자살 직전에 닭을 먹고 싶다고 양육권도 뺏기고 폐소해서 이혼한 그런 닭을 싸게 먹고 싶다고 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거에 팁을 요구한다 이거죠. 팁을 상당히 많이 줘서 어릴 때 팁만 들리면 직업 얻는 걸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 들어 후회한다. 아무래도 미국은 서비스의 나라다 보니까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지? 가끔씩 그 SNL 같은 코미디 아니면 뭐 패러디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다뤄지는 거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 아침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는 모르겠지만 후터스라고 그 진짜 팁으로 돌아가는 네 그런 식당이 있죠. 자세한 그거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네. 이쁜 언니들이 서빙해 주면은 네 팁을 왕창 뿌려대는 그런 식당이 있죠. 궁금하다. 신호도 이쁜 언니들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네. SNL에서 그 후터스를 패러디했을 때 난 팁이 짜 했는데 미녀인 사람은 나는 팁에다가 뭐 약혼 반지에다가 저 사람 방금 돈이 부족하다고 현금 인출기로 달려갔어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네 그런 약간은 비꼬는 거겠죠 팁 문화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어 하면은 어디까지는 더 그 호의로 그 팁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다루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틱톡 영상 같은 데 보면은 팁을 더 많이 받는 방법, 아니면은 어떤 헤어스타일이 좀 더 팁을 많이 주더라. 그래서 이런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하고 근무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글들도 꽤 봤던 것 같아요. 하루에 손님이 200명에서 1000명 정도 오는 게 한 사람당 $5에서 20만 줘도 많으니까. 그쵸. 그죠. 게다가 신호 기억이 맞으면 미국은 테이블당 서버 체제로 돌아간다고 들었어서 이렇게 딱 자리에 앉으면은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서버가 될 거예요. 하면서 자기소개하고 네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기획을 해서 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동남아 같은 데 여행 가도 가이드가 그렇게 팁 같은 거 내라고 어디서 유도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닌 데도 있긴 했는데 팁 문화라. 그 돈으로 자기 개발하는 친구도 있고 즐기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그쵸. 많이 벌 때는 많이 벌 테니까 즐기기에 딱 좋긴 하겠죠. 안녕하세요.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팁 받는 직업들은 비정규 직업이나 알바들이 그죠. 맞아. 그런 것도 봤었어요. 그 알바들은 팁을 받는데 다른 직업들은 팁을 못 받는 근무 직업들이 있으니까 요리사가 알바보다 직급이 적다. 직급이래. 요리사가 알바보다 주급이 적다. 네, 그런 글도 심심찮게 꽤 봤었어요. 맞아. 배우나 예체능계들. 라라랜드 보면은 그런 묘사가 나오죠. 맞아. 내가 받는 팁은 알바 꿀팁인데 사장님 감사합니다. 많이 하니까 후원과 지원의 의미도 있고. 맞아요. 라라랜드에서 또 나왔던 이야기고, 한 번씩 배우 시상식 할 때 꼬집는 이야기로 나오기도 하는데, 진짜 배우들은 여기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이다. 배우 지망생들이 그쪽 헐리우드 쪽 지역 가면은 그렇게 많이 알바 뛴다면서요. 그만큼 다들 노력과 고생의 시기가 있어서 그만큼 잘 피어나시는 분들도 있는 거겠죠. 물론 대다수는 이제 허망한 꿈을 끌어안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케이스도 많지만 그래도 네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다들 성공하고 나서 맞아. 알바 지망생들 알바를 지망생들이 많이 뛰죠. 그죠. 동기들도 그러셨다고요? 맞아요. 예체능 하는 친구들이 알바를 많이 뛰죠. 예체능 하는 친구들이 대체로 아무래도 생업을 이어나가야 되다 보니까 결국엔 데뷔하거나 그냥 안방음악가가 되거나. 신호도 네, 남 이야기 같진 않습니다. 요즘에 네, 그런 분들 많으시죠. 신호가 그 블레임 치지직이라는 그 신호의 데뷔곡 그런 느낌으로 갖다가 거기서도 꼬집었지만, 꼬집은 건 아니고 네, 그냥 한 말이 개사에서도 써먹은 말이지만 제 친구들은 학위도 있는데 여기서 버티고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경험담입니다. 네, 경험담이에요. 그게 나야 안방음악가. 우효. 음악 하시는구나. 예체능의 숙명인 것 같아요. 네. 성공하거나 아니면은 네 이렇게 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버티버는 오히려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기는 해요. 진짜 온갖 직업들이 다 모이잖아요. 안방음악가인데 가끔 유럽으로 불려간다고요? 뭐야? 그럼 안방음악가가 아니잖아요. 아니 뭐야? 힘들다니. 에이, 악기 하시는 분인가요? 궁금하다. 신호도 가족 중에 음악하는 사람이 있어서 냠냐기 같진 않습니다. 네. 악기 하세요. 역시 악기 하실 줄 알았어. 그니까 유럽을 안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좀 먼데? 유럽은 거실? 유럽이 거실? 그런 설정?
네. 신호도 하도 네 그런 설정 드립을 많이 들어서 한번 좀 쳐보고 싶었습니다. 네. 악기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빅한 분이었네. 그니까요. 대단하신 분이셨네. 신우도 가족 중에 네 동생이 음악을 합니다. 동생이 음악을 하는데 요즘에는 뭐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뭐 이 세계 어디선가 또 음악하면서 지내고 있겠죠. 클래식 정통파라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요즘 클래식들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 네, 그럴 수 있죠. 네, 신호가 마지막으로 그 클래식하는 그 주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상 깊었던 게 한동안 그 팬텀싱어라고 성악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지금의 그 약간 크로스오버 노래 같은 거 많이 부르시는. 근데 거기에 나왔을 때 그 당사자가 나오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교수님이나 동기들이 약간 일종의 배신자라고 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정통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이 저런 데 나갈 수가 있냐.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처음 시즌 1 방영하고 시즌 2까지 방영했나? 신호가 잘 안 봐서 잘은 모릅니다. 네. 그 소리 꽤 듣는데 어쨌든 그걸로 그렇게 성공을 했잖아요, 다들. 오디션에서 이겨서 성공을 네네. 진짜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 성공을 했으니까 안녕하세요.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공을 한 시점에서는 이제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음. 무슨 전공? 네. 클래식 전공해 놓고 어쨌든 뭐 딴길로 샜다? 그런 이야기? EDM에 손대서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고요? 아. 네. 아무래도 오랜 기간 그렇게 정통파로 공부를 해 오신 분들은 좀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신호한테 그 일종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동기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 당사자가 한 말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라도 성공한 게 다행이다. 밴드 음악해서 낙인이 찍히셨다고요? 근데 어떻게든 자기가 먹고 살 길을 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건 또 어쩌라고. 그쵸? 저희가 유럽처럼 뭐 그렇게 정통형 공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공자는 넘쳐나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재능 있는 분들은 넘쳐나는데 기회의 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성공을 했으면은 그걸로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 버티버 분들 중에서도 정통 음악 전공하시고 버티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들 좀 자학같이 그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껏 정통으로 배워가지고 한다는 게 사이버 광대. 근데 신호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기회는 한정되어 있고 기회를 만드는 것도 개인의 역할인데 에이스급이라는 놈들이 저 야랄레네 동기들이랑 선배들이 욕을 할 수밖에. 근데 다르게 말하면은 에이스들도 나름 에이스급인데 먹고 살 길이 요원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냈다는 점에서는 신호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극장이랑 공연 더 많이 만들어 주든가. 그렇게 전공 제대로 하신 분들도 결국에는 공연해가지고 연주하는 게 클래식이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다 지브리 오케스트라 하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호는 그런 공연도 좋아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어쨌든 간에 먹고 살 길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그리고 전 직업적으로 흔한 증상이라서 너무 현실 이야기만 했나요? 너무 현실 이야기만 하는 것 같긴 한데 전 직업적인 현상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마냥 전공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게 신호
신호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게임 업계도 지금 반토막이 났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AI의 영향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매출이 부진한 영향이 있죠. 전체적인 산업들이. 월급 주면 인정이지만. 네, 그죠. 이게 현실이다, 인간들아. 그니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돈 주고 수요가 있는 쪽으로 사람은 결국엔 몰리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비겁한 분야도 존재하기는 하죠. 네. 뭐 속된 말로 뭐 이것도 아침 라디오에 적합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올리팬스로 집안일 일으킨 아버지 드립이 가끔씩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걸 하란 뜻은 아니지만요. 네. 하지만 수요가 있는 쪽에 결국에 사람은 몰리게 되고 기회를 찾는 것도 개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법적인 선 내에서요. 버튜버도 네, 뭐 미소녀 버튜머가 된 아버지, 뭐 범이육 아버지 이런 말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아버지들도 기회를 어떻게 찾으려고 애쓴 게 아닐까요? 신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호만 해도 네, 이렇게 전직 여신이지만 버튜버입니다. 이런 걸로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약간 얘들아 안녕. 신우 전직 여신인데 노가다에서 버튜버 됐어. 신전도 직접 세우고 노가다에서 모든 거 다 신호 손으로 만들어서 지금 버튜버 하는 중이야. 전직은 뭐였냐고? 여신이었어. 이런 느낌으로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한테 떳떳하면 되는 거죠. 네, 오늘의 아침 인사 이야기가 굉장히 아침치고는 현실적으로 흘러갔습니다만 네, 오늘 그러면 아침 라디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나? 네. 근데 뭐 어쩌겠어요. 현실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야죠. 네. 그러면 오늘의 아침 라디오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라디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하지만 네, 조금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순서 네, 하루 중 가장 주목해야 될 별자리 두 분을 주목해서 오늘의 운세를 들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운세 시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2별자리 중에 네, 아침 운세도 아직 안 했어요. 12별자리 중에 오늘의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별자리 운세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겨우 겨우 뭐라는 거야? 네, 첫 번째 별자리 운세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직 저희 오늘의 토픽도 안 했어요. 오늘의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별자리는요, 바로 천칭자리. 달이 천칭자리에 머물면서 황소자리의 금성과 화음을 맞추는 날입니다. 천칭자리 노농이분들의 존재의 이유가 주변을 정화하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는 날입니다. 사교운이 극대화되고 협상, 데이트, 아니면 뭐 미팅? 사람을 마주하는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날. 네. 행운의 아이템은 유연한 태도와 우아함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실크 스카프 혹은 부드러운 소재의 셔츠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별자리는 양자리입니다. 역행을 마친 수성이 아직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정적인 달과 충돌을 합니다. 솔직함이라는 무기가 자칫 타인에게 무례함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옳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이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해보자고요. 행운의 아이템은 입안을 환기시킬 수 있는 민트향의 캔디 혹은 껌 추천드립니다. 네, 방송 봐주시는 노능이 여러분들 중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별자리 두 분 잘 들으셨을까요? 천칭자리 그리고 양자리. 네, 오늘의 운세 한 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신호의 가호를, 그리고 나머지 별자리 분들께도 행운이 깃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래요. 네,
오늘의 짧은 별자리 운세를 뒤로하고 여러분하고 신호가 본격적으로 소통하는 오늘의 소통 시간 아직 가지지 못했습니다. 겨우 아침 인사만 했을 뿐이에요. 네, 아침 라디오의 중심의기죠. 오늘의 화제거리, 오늘의 토픽 시간으로 한번 돌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침 인사가 길었네요. 근데 뭐 아침 인사든 어느 거든 신호는 여러분과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오늘의 아침 인사 소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의 소식. 네, 오늘 간만에 맥도날드의 신메뉴, 기대되는 신메뉴 또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짜잔! 최강록 셰프, 네, 흑백 요리사 우승자인 최강록 셰프와 협업한 와사비 버거 2종입니다. 와사비 슈비 버거와 와사비 게살 크림 크로켓 버거. 이름만 들어도 맛있겠다. 나야, 맥도날드. 그니까요, 네. 30일부터 만나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네, 오늘부터 만나보실 수 있는 메뉴인데요. 사실 최근에 흑백 요리사 콜라보 메뉴들 정말 많았는데요. 뭐 어디였지? 프랭크 버거의 정호영 셰프님 콜라보 버거, 아니면은 뭐 롯데리아에서 그 삐딱한 천재님 콜라보 버거. 네. 와, PPL이면 좋겠어요. 와, 모기업 광고면 좋겠어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아쉽게도 아닙니다. 네. 이 맥도날드에서 버거가 출시했습니다.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구나 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성장하셨군요. 네, 네, 이렇게 된 거 즐기기로 하고 그냥 던져보죠. 네, 여러분의 성원 덕에 이제 겨우 맥도날드 광고를 받았습니다. 더 큰 광고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일단 방송해놓고 맥도날드의 광고비를 털러가 욕망의 조림인간에서 욕망의 버거인간으로. 궁금하네요. 어떻게 합의를 하신 걸까? 네, 그렇게 여러분의 성원 덕에 이제 겨우 맥도날드 광고를 받았습니다. 더 크게 성공하고 싶거든요. 좀 애써주세요. 해방의 주문 접수 소리 둥 두둥. 아니죠. 맥도날드는 뭐지? 롯데리아 시그니처 사운드는 그거잖아요. 띠리리리리리 그 감자튀김기 소리. 맥도날드는 시그니처 사운드가 뭐가 있지? 징글밖에 안 떠오르네요. 빠라빠빠빠. 요즘 분들은 빅맥송 잘 모르시겠지? 요즘 분들이라고 해버렸다. 예전에는 그 빅맥송 할머니? 이전에는 그 조금 된 이야기인데 빅맥송을 부르면은 버거를 주는 이벤트를 맥도날드에서 한동안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온갖 챌린지가 다 올라왔던 시기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노래가 있었죠.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베트디장 신선한 신선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하고 맨 뒤에 빠라빠빠빠 깊게 우러나오는 동년배의 향기. 신호는 여신이라 나이가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저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신호는 나이가 없어요. 영어 쌤들이 제일 싫어하는 햄버거 브랜드 I'm loving it. 맞아. I'm loving it, 맥도날드. 요즘도 쓰나요? 그러고 쓰나? 맥도날드는 시그니처 징글이랑 그 캐치프레이즈가 명확한 편이라서요. 요즘에 어제 안 그래도 일본 트위터에서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Hi, my name is Katrina and my name is Hugh. I'm Sarah. I'm
Someday when I'm done to you 하는 그 자기소개하는 노래 영상인데 그걸 패러디해서 또 그리머스 메뉴가 나왔대요. 정말 맥도날드는 마케팅의 진심이죠.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버튜버분이랑 콜라보도 했었고 그 이름을 까먹었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일단 오늘 출시되는 이 시푸드 버거 2종 네. 시푸드 버거, 시푸드 와사비 버거 2종 최강록 셰프님이랑 콜라보를 했는데 사실 아까 콜라보 메뉴들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뭐 프랭크 버거든 아니면은 롯데리아든 네.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만족한 메뉴는 없었어요. 먹어보고 만족한 메뉴는 없었어요. 네. 네, 맞아요. 그쪽이랑 콜라보 했었던 것 같아요. 맥도날드. 네, 근데 직접적으로 멤버분 이름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 유명한 노래 콩콩콩콩콩콩콩 그 노래로 네 했다고 봤습니다. 정확하게 본 건 아니에요. 이름 언급까지는 개인 멤버분 네 언급까지는 일단 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콜라보 메뉴에 거는 기대가 꽤 큰 편입니다. 네. 사실 최강록 셰프는요 좀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죠. 그 우승하고 아니 출연하고 나서 화제가 되면 1년 동안은 잠수를 타겠다. 출연하고 나서 진짜로 1년 동안 잠수를 타셨었죠. 근데 이를 이렇게 우승을 하시고 원래부터 레전드이신 분이긴 했잖아요. 그 마스터 셰프 코리아 우승도 이미 한 번 하셨고 근데 이미 미친 분이셨는데 네. 재주행하려는데 스포당했어. 네. 재주행 네. 네. 그거 아세요? 네. 최강록 셰프가 우승을 했대요. 신호가 스포일러를. 네, 어쨌든 레전드긴 했지만 흑백 요리사에서 우승하시고 더 대단한 분이 되신 것 같아요. 진짜 그 특유의 말투가 사람을 좀 미치게 하는 게 있죠. 스포의 신. 네. 좀 그 특유의 말투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있는데 버거입니다. 그런데 와사비를 곁들인 뭐 맥도날드입니다. 콜라보 을 약간 그런 그 시간차 공격하시는 말투 같은 거. 근데 본인은 항상 절대로 의도한 적이 없다고 하시죠. 네. 어떻게 그러지? 그거 대본을 써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갯모에라고 하죠. 갯모에가 굉장히 찐하신 분. 갯모에라고 불러도 되나? 네. 갯모에가 굉장히 찐하신 분. 그랬는데 해병대 만기 전역 하셨다 그랬고 그랬는데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젊은 시절엔 조금 날티나게 놀았던 사진 같은 것도 꽤 많으시고 네 뭐 어쨌든 버거입니다. 와사비를 곁들인 신호도 여신입니다. 그런데 좀 오타쿠인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딱 봐서는 어필이 안 되는데 전혀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은은한 광기가 좀 풍겨 나오시는 게 있어가지고 전혀라고 말하긴 그런데 본업 천재의 순간이 다들 있지 않을까요? 본업 천재의 순간. 흑백 요리사 나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다 본업 천재시죠. 본업 천재시니까 나오셨겠지만은 그런 걸 보면은 다들 어필이 잘 안 되는데 본업 천재의 순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신호는 최강록 셰프도 최강록 셰프인데 뭐라더라? 그분이 맨 처음에 마스터 셰프 코리아 나오셨을 때 뭐 미스터 초밥왕으로 요리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는데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조리학교 나오셔놓고 그렇게 어필을 하다니 물론 뭐 편집의 힘이겠지만요. 그렇긴 하지만 만화로 요리를 공부하셨다 하셨는데 만화 작가분들이
약간 본업 천재의 모먼트가 좀 많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만화라는 장르 특성상 개인이 펼쳐야 되는 재능의 영역이 진짜 넓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한 번씩 보다 보면은 미인? 천재? 그런 느낌이 날 때가 있는데 신호가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특이한 만화 작가분들 이야기 떠오르는 게 그 언제였지? 이것도 좀 된 이야기인데 약사여 분잘말 작가님이 세금을 안 내서 법정까지 갔던 이야기가 있죠. 근데 판사도 그리고 주변 그 회사 관계자들도 이 작가님이 전혀 만화 빼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호소를 해가지고 결국엔 인정돼가지고 무죄가 떴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신호아이 좋은 아침입니다. 마망 안녕. 최종 판결 사회 공부 좀 해라. 네 맞아요. 사회 공부 좀 해라. 그리고 좀 그런 기인 열정 같은 이야기들 할 때 또 떠오르는 이야기가 이거는 기인이라기보단 진짜 기묘한 쪽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 만화 작가라는 직업 특성상 조조의 기묘한 모험 아라키 히로이코 작가님 그분은 이미 파문전사시지만요 파문전사신데 가장 괴담 같은 이야기가 일주일 중 3일을 마감치고 나머지 4일을 쉰다. 어떻게 그러지? 심지어 주간 연재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뱀파이어 아니었냐고요? 근데 예전에 돌가면 흡혈귀냐 아니면 파문전사냐라고 했을 때 파문전사라고 본인이 말하셨기 때문에 파문전사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손이 빠르신가? 진짜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3일은 작업하고 4일은 여행 다닌다. 그래서 다양한 배경의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다 본인이 여행을 가보셨던 곳이라고 하셔가지고 와 미치신 분이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도 이렇게 편하게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도 되는 걸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기묘하다, 기인이다. 만화는 그리는 사람을 따라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약사훈 작가님도 그렇고 조조 작가님도 그렇고 조금 된 이야기라서 최근에 가장 긴 열전이라고 하면은 역시 체인소맨의 타츠키죠. 타츠키 감히 체인소맨 결말을 그렇게 대단히 하지만 이거랑은 별개로 작가 개인의 좀 기묘한 분노의 윤회. 릴렉스. 아침부터 화내지 말도록 해요. 저희가 화내봐야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작가 개인이 이상하신 분도 맞긴 맞아서 체인소맨? 그게 뭐죠? 그러게요. 그게 뭐죠? 저희는 그런 것을 모릅니다. 체인소는 없어. 할 말을 마치면 신호는 현재가 행복하지 않았지? 갑자기 제인도의 가사 하나가 떠오르네요. 도코니 히르노 소바니 테르노 진짜 어디 있는 거야?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에 간 거야? 그런 게 떠오르네요. 근데 타츠키 작가님도 되게 기묘한 일화 많으신데 그 중에 아직도 못 잊는 이야기가 길가에서 죽은 생선? 송사리 같은 거였다고 했는데 그거를 발견하고 한 입에 넣어 먹었는데 그 이후에 장염에 걸렸다. 일반인들은 그런 사고를 안 하죠.
개봉할 한자가 없고 눈도 없고 곰팡이 핀 쓰레기통 뒤져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애완송살이라고요? 애완송살이라고요? 근데 그걸 또 먹었다고요? 더 기묘해졌다. 네, 더 기묘해졌네요. 네, 그 뭐 세금 까먹은 건 잽도 안 될 정도로 진짜 기묘함의 끝을 달리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여친이랑 키우다가 죽었는데 묻어주려다가 너무 불쌍해서 먹었다고요? 아, 시아시아. 아, 좋은 아침입니다. 생으로 먹었대요. 네, 생으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 입에 넣어서 쓱 삼켰다고. 배탈 났는데 이유는 여친한테 차마 말을 못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묘한 점이 첫 번째, 여친이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 네, 두 번째, 그거를 갖다 굳이 먹었다. 나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 알바하는 편의점 전자레인지 테러당한 거 치우고 오셨다고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이렇게 기묘한 이야기들이 좀 많죠. 만화 작가님들이. 애완송사리 씨는 이런 맛이구나. 정말 네, 만화 작가분들이 좀 기묘한 일화가 많은 건 아는데 이렇게 보면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만화 작가란 거 뭘까? 바퀴 작가도 썰이 좋다고요? 기묘하면 이토준지님이죠. 근데 이토준지 작가님은 일상은 의외로 평탄하게 보내시는 것 같아서 고양이 2마리랑 이쁜 아내분이랑 그리고 의외로 건강하게 사시더라고요. 만화는 기묘한데 의외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계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공포 만화 작가란 생각보다 일상은 탄탄한 걸까? 바퀴 작가 썰? 바퀴 작가 썰은 뭐죠? 바퀴 작가 바퀴의 작가님까지는 모르는데 그 딸이신 비스타즈 만화 작가님의 기묘한 일화들은 많이 봤습니다. 뭔가 아버지에 대한 기묘한 일화 같은 것들. 만화 작가분들이 진짜 좀 이상한 일화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신호가 아는 거는 이거 3개가 가장 강렬했습니다. 네. 뭐였지? 아까 약사운 작가님의 그 세금 이야기, 조조 작가님의 3일 만에 마감치기, 그리고 네, 타츠키의 각종 기행들. 비스타즈 작가님을 통한 아버지 썰 들으면 이게 뭐지 싶던데. 그니까요. 근데 만화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더 건강한 삶인 것 같기도 하고. 비스타즈 작가님이 딸이라는 것도 좀 놀랍긴 했는데 이거 치면은 나오나? 여기 나오네요. 여기 있다.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이상적인 아버지. 아버지라기보다는 약간 바퀴 작가님은 아버지라기보다는 이타가키 케이스케. 그니까 아버지라는 역할보다는 그 사람으로서의 개성이 강하다. 맞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내 말을 요약해봐. 베놈 같아. 베놈이실지도? 이거를 5살 때 딸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아빠가 어딨어. 가끔 예술가의 자녀들이 그 겪는 기묘한 일화들 되게 많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봤었거든요. 그 일본의 어떤 락보컬 남자분이 딸을 낳으셨는데 갓난애기인데 손으로 이렇게 피스 사인을 만들고 있었다는 그런 것도 보기는 봤는데 이런 이 기묘함?
네. 이 이상으로 보면은 너무 좀 기묘한 것만 있어서 일단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딸이 아버지를 갖다가 기묘하게 약간 나랑 아빠라기보다는 나랑 아버지 씨 이런 느낌으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이미 충분히 기묘함은 입증된 것 같습니다. 대체 네 뭘까요? 만화 작가라는 건 뭘까요? 뭔가 기묘한 느낌? 정말 기묘하군요. 네. 뒤에 있는 것도 마저 읽고 있는데 정말 기묘해서 마저. 네. 약간 만화 작가 분들이 그 기묘함 하면 떠오르는 게 만화 작가를 대표 예시로 가져오긴 했지만 예술가이신 분들이 대체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묘한 일화들 아니면 특이한 일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신 그만큼 자기 분야의 열정과 재능을 불태우시는 거겠죠. 천재라고 불리는 게요. 일반인보다 재능이 능력치가 많다라기보다는 인간에게 오각형 내에 쓸 수 있는 스탯이 100이라고 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뭐 20, 20, 20, 20, 20 이렇게 쓰는 거를 만화 작가들은 이제 아니면 예술가들은 재능에 90을 몰빵해서 다른 데서는 좀 모자라서 어쩌면 괴짜 같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다른 것보다도 본인이 세계를 창조하고 그 세계의 창조주가 되어야 한다면 일반인하고 동일한 뇌구조일 수는 없다. 그런 생각. 신호도 주변에 예술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신호가 좋아하는 뮤지컬 중에 모차르트라고 있어요. 근데 조금 맥락이 뭐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보면은 모차르트의 아내가 부르는 노래 중에 난 예술가의 아내라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에서 나오는 핵심 가사가 애써 포장 중이신 신호. 네. 근데 거기 나오는 그 노래의 가사가 난 예술가의 아내라 영감을 줘야 해 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끊임없이 그 예술에 영향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예술이란 건 뭘까요? 참 어렵고도 심오합니다. 일반인과 동일할 수는 없는 뇌구조지만 그만큼 대단한 세계를 만들어내니까요. 신호가 예술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신호는 예술까지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신호도 이것저것 만들고 그리고 또 생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신호는 그냥 이것저것 하는 전직 여신 그런 느낌인데 남편이 백스님하고 지내다 보면은 사고의 구조가 약간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타츠키 같은 작가가 많아질지도 그림은 AI가 대신하는 스토리가 더 중요해서 어쩌면요. 결국에는 AI의 사용을 피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어떤 세계를 만들지를 본인이 끌고 가는 거니까요. 물론 그림 그리는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근데 저건 맞기는 해요. 본인이 만드는 세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얼마나 뚜렷한 세계를 끌고 갈 것인가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 마망은 마망이니까. 네. 맥스님이 신호에 대해서 가끔씩 신기해하는 게 신호는 이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신호가 가끔 뭔가를 이렇게 구상할 때 머릿속으로 뭔가를 이렇게 그려낸다고 해야 되나?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가끔 좀 이렇게 멍 때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허공을 보면서 이 표정으로 이렇게 가끔 눈에 좀 초점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백스님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혼자서 퍼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래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이런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그려서 되는 설계도가 있고 머릿속에 그려놔서 저장이 되는 설계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은 다들 약간 "그게 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백승 님은 신호는 뭔지는 아신다고요? 아 뭔지 아신다면요. 네. 백승 님은 신호랑 완전히 다른 결의 직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호는 약간 이렇게 구상하고 만들고 이런데 백승 님은 설계하고 보충하고 그런 직업 쪽에 가깝다 보니까 시스템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그런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조금 그 창작에 대한 시각 입장적 차이가 있죠. 업무적 시선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조금 이렇게 삐끗할 때가 있다. 하지만 뭐 그럴 때마다 서로 그대사를 합니다. 이렇게 쓱 쳐다보면서 서로 사랑하시죠? 아, 우리 다 좋은데 30 넘지 맙시다. 네, 저희는 이러고 노는 부부입니다. 네. 부부인데 일상이 꽁트예요. 꽁트를 안 치면 약간 죽는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입장과 시각의 차이라는 게 있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각자 결국에는 같은 걸 만들고 또 같은 거를 설계를 하더라도 각자의 스타일과 시선이 있는 법이니까요. 각자의 특이점을 살려보는 그런 인생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죠? 난 전 여친이 더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백스님은 신호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남편의 신상을 신호가 이렇게 까도 되나? 신호가 첫 여자친구라서 전 여친이 없습니다. 첫 여자친구이자 첫 아내라서 전 여친이 없습니다. 여보 미안해. 전에 다 깠어요? 뭐야 이미 다 말했네. 맞아요. 신호는 여보 미안해. 맞아요. 신호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원래 그런 거죠. 그죠? 뭐 어쩔 거예요. 네, 뭐 신우가 이 세계에 있을 때 경험이 좀 더 많아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온 건데, 다양한 신과 인간들을 만나고 온 건데, 백스님은 백스님 신우 사랑하시죠? 전 여친 현안은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됐네요. 네. 여기가 맛집이야 가본 적 있어? 전 남친이랑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게 말실수 해본 적 있냐고요? 이 정도면 사랑 안 해 수준인데 여보 내가 사랑하지? 네 어쨌든 네 그런 적이 있냐고요? 근데 신우가 백스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10년 가까이 만나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미 깔 걸 서로 다 까가지고 별로 꺼릴 게 없습니다. 이미 서로의 연애에 대해서 서로의 연애가 아니죠. 신우의 이전 경험들에 대해서, 이전 만남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네 그냥 이제는 유머거리가 됐어요. 네 사실 저도 네 뭐 과거는 과거고 현재가 중요한 거죠. 첫사랑이라는 게 처음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명답이 있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 어머 신우님 오늘도 옆에 남자 바꾼 애들 먹던 걸로 줄까 하면 어까죠? 신우는 그렇게까지 단골인 곳들이 이 세계에만 있어서 현 세계에서는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네, 신호가 단골이었던 곳들은 이제 이 현재 사는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10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건 그냥 여담인데 신호는 가게 주인분들이 신호를 알아보면은 안 갑니다, 그 뒤로. 부담스러워요. 한동안 되게 맛있게 가던 밥집이 있었는데 또 오셨네요? 라고 하자마자 몇 달 동안 발길을 끊었어요. 대충 이 느낌? 선생님 연애썰 풀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되었구나. 예전에 옛날 옛적에 신호라는 전직 여신이 있었어. 이야기의 신이었지. 실수해서 이 세계에서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현 세계에서 10년 동안 뺑이 치다가 버티버가 됐대. 끝이야. 로어 영상 보면은 신호가 백스님과 만나게 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연애썰은 신호 연애썰은 풀고는 싶은데요. 신호가 신호 당사자성 발언을 갖다가 하기에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백스님 또 초대석 오면은 그때 한번 합의된 시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만의 입장을 풀기에는 약간 신호의 시각이 좀 강할 것 같아서 에이 그런 여신이 어딨어요. 에이 맞아 그런 여신이 어딨대요. 어딨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백스님 또 오신다. 여기 있네. 백스님 원래 썰은 일단 일방적으로 먼저 푸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 시점으로 푸는 거라고 했다고요? 일단 신호의 업보썰 몇 개 여태까지 풀었던 거를 요약을 해보면은 작년에 백스님 생일 까먹었고요. 이번 주 월요일이 며칠 전이 결혼기념일이었고요. 연애썰? 근데 연애썰 풀 게 뭐가 있지? 뭘 풀어야 될지 좀 애매한데요. 아까 그 기묘한 일화를 갖다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백스님 실루엣을 신호가 저번에 잠깐 공개를 했었죠. 프로포즈? 프로포즈 할 말 많은데 근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프로포즈 진짜 할 말 많은데 일단 중요한 부분만 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호가 프로포즈 관련해서 프로포즈 해주세요. 프로포즈 관련해가지고 한동안 프로포즈 영상이나 그런 걸로 좀 그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브루노 마스의 메리 유 음악 그런 거 깔고 하는 거 그런 게 많았는데 신호가 한창 연애하면서 만나던 시절에도 백스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너 만약에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날 오면은 진짜 나는 서프라이즈를 안 좋아해. 그러니까 풍선도 안 되고 브루노 마스 메리 유 금지고 그리고 달콤한 팝송 금지고 그리고 막 이런저런 이상한 이벤트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프로포즈 하지마 이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막 야구 경기장 연극 무대 영화관 이런 거 절대 하지마 고백 안 하면 죽인다 그거죠? 아니요 다 막아버리면 어쩌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거면은 프라이빗하게 우리 둘만의 소소한 이벤트로 만들어줘. 그쵸. 그러니까 프로포즈라는 게 이미 결혼은 승낙을 한 상태였고 이벤트적인 의미에서 프로포즈는 사실 별거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딱 마주보고 나서 신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신호가 먼저 이야기를 했대요. 신호가 갑자기 이렇게 딱 마주보고 나서 우리 결혼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수님이 그래? 이렇게 하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결혼의 원인은 신호였던 거잖아? 대토녀.
그니까요. 신호 때문에 결혼한 거였네요. 알고 보니 그냥 콜. 그니까 신호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던 건지 신호는 기억이 나지. 판사님, 신호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신호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다니요. 네, 뭐 그랬는데요. 어쨌든 프로포즈는 그 이벤트적 성격으로서의 프로포즈를 얘기한 거긴 했는데 이벤트로서 하려거든 절대 남들 눈에 막 띄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소소한 방식으로 해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백수님한테 지금 물어볼까요? 나 이거 얘기해도 돼? 카톡으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얘기해도 돼? 백수님한테도 좀 그거니까 네 가장 중요한 파트를 물어봐도 돼 말해도 되는지를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출근 중일 텐데. 봤다. 네, 뭐, 네,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말할게요. 나중에 해명의 시간 백수님이 개인적으로 가지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일단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가 그 남들처럼 그렇게 커다란 대체 왜 물어보는 거냐고요? 신호맘입니다. 네, 신호가 일방적인 통보인 연락, 그죠. 뭐 나는 얘기를 할 테니까, 나중에 알아서 잘 수습해봐 이런 느낌이죠. 그 신호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이벤트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벤트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 해야 나중에 기억이 남는다. 그리고 어쨌든 결혼 기념이다 셈치고 뭐 둘이서 어디라도 다녀오면 좋다 이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서 둘이서 오사카 여행을 갔어요. 오사카 여행을 갔는데 근데 그때 백스님이 좀 한참 바쁠 시기였죠. 좀 한창 바쁠 시기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짐을 어떻게 싸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좀 급박하게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막상 이제 오사카 도착을 했죠. 근데 신호가 되게 조용하고 그 풍경이 아름다운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밤에만 개장을 하는 공원을 갔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풍경이 되게 이쁘고 좋더라고요. 그런 데 갔어요. 근데 백스님이 일본에 도착을 했을 때 고백을 그렇게 했죠. 반지를 놓고 왔어. 그래서 그때 신호가 그렇게 물어봤죠. 응? 무슨 말이야? 뭘 놓고 와? 네 정신머리? 네. 물론 형식적인 이벤트였지만 프로포즈에 뭘 놓고 와? 네, 뭐 그래서 네, 우리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그래서 네, 에어 반지 교환식을 했습니다. 네. 사진은 찍었는데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네. 유하. 네, 이거 유튜브 클립 따야겠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프로포즈를 하는데 반지를 놓고 온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신호도 백수님 생일을 까먹었기 때문에 네, 뭐 할 말이 없네요.
무릎을 두 무릎으로 꿇었냐고요? 아니요. 그냥 그 일반적인 한쪽 무릎을 꿇었는데 사진은 잘 찍었고요. 그래도 말은 이쁘게 잘해줬습니다. 되게 신호가 기억에 남을 만한 되게 스윗한 말 잘 해줬어요. 네, 그게 끝이에요. 신호의 프로포즈 썰. 이게 끝입니다. 네. 약간 그거죠. 스펀지밥식으로 하면은 예전에 프로포즈를 받으러 간 여신님이 있었대. 프로포즈 장소에 갔는데 반지가 없었대. 끝이야. 네, 끝입니다. 아마 나중에 또 한번 풀게 될 썰일 것 같은데 백승님 오면 다시 한번 풀어보죠. 셌다. 네, 그래서 반지는 아직도 잘 가지고 있고요. 프로포즈에 사용된 적은 없지만 결혼식에선 꼈던 반지. 네, 그렇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이런 질문 준비하면 되는 거죠. 네, 그때 그 기자회견 하듯이 플래시 터뜨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백스님께 쏟아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백스님 그때 무슨 생각이셨죠? 무슨 심정이셨는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다들 질문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백스님이 그 뒤에다가 크로마키를 깔고 네 이제 사과를 하실 거예요. 언제 알아차리셨죠? 뒤에다가 녹색 배경을 깔고 바지 까먹었으면 다른 걸로 급 준비할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네, 자세한 해명은 그때 백스님한테 듣는 걸로 하죠. 신호도 그때 이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긴 한데 해명은 나중에 백스님이 오시면 그때 들어보기로 하죠. 네, 신호가 백스님을 언젠가는 데뷔시키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목표는 부부 버튜버 이런 느낌으로 네,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은 한번 알고 보니 이걸 보고 있다면 아차차차 꼬우면 신전 차리고 방송하든가 네, 뭐 여보 나 사랑하지? 네, 뭐 이런 느낌이군요. 대충 이거죠? 네, 뭐 네, 그렇습니다. 여보 나 사랑하지? 그렇게 됐다. 뭐 그대가 뭘 할 수 있죠? 어쩌면요. 네, 어쩌면요. 네네. 어쨌든 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넘어왔지? 지금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네요. 네, 어쨌든 네, 그렇게 됐고요. 신우도 그렇게 특이점이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맥도날드 하다 그래요. 맥도날드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역시 아침에 라디오는 의식의 흐름이죠. 특이점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맞아. 서로 다른 그런 사고 체계가 있어도 부부로서 잘 살고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는 거죠, 각자의. 모두가 천재일 순 없지만 각자의 특이점을 이해해보는 하루가 되는 걸로. 네,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신화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토픽 1부 마치고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오늘의 토픽 엔딩곡은 1부 엔딩곡은요. 네, 간만에 팝송계의 남자 솔로가 씨가 말랐었는데 간만에 등장한 솔로입니다. 솜브르의 12 to 12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신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네, 솜브르의 12 to 12 듣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남자 솔로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는 해요. 요즘은 확실히 여자 아티스트들이 꽤나 많이 떠오르는 시기기는 하죠. 남자 솔로 마지막으로 흥행했던 사람이 신인 중에서는 아마도 해리 스타일스 정도려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간만에 나온 신의 천재 아티스트 솜브레의 12 to 12 듣고 왔는데요. 귀가 즐거우면 확실히 텐션이나 컨디션이 같이 올라가는 것 같죠? 네. 한창 오늘의 토픽에서 천재들의 기행 이야기도 해보고, 네. 뇌구조가 다른 신호의 남편 이야기도 해보고, 네. 만화가나 셰프님들 보면은 저 사람 뇌구조가 우리랑 다른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의 신화 이야기도 그런 미친 지능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신화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북유럽 신화의 명품 제조기 난쟁이 형제 브로크와 에이트리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은 신화 속 난쟁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흔히 판타지 영화 같은 데서 나오기에는 땅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뚝딱거리는 괴짜 같은 느낌? 아니면 반지의 제왕에서 어떤 김리같이 훌륭한 전투민족? 아니면 정사각형 체형? 네,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브로크와 에이트리 형제들은요, 신들이 가진 최고의 보물들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입니다. 네, 사건의 발단은 이번에도 북유럽 신화에서 항상 빼놓을 수가 없는 장난의 신 로키였는데요. 대굴대굴, 그쵸, 난쟁이들 그렇게 좀 땅따란 느낌이 있죠. 로키로부터 또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로키 또 너야? 네, 로키입니다. 로키가 사고를 쳐서 신들의 보물을 구해와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로키가 그냥 또 얻기는 그랬는지 이 난쟁이 형제 브로크와 에이트리를 찾아가서 내기를 걸어요. 니들이 아무리 잘나봤자 다른 난쟁이들이 만든 보물보다 더 멋진 걸 만들 수 있겠어? 못 만들면 니들 머리를 내놓든가? 나도 뽑으면 내 머리 내놓지 뭐,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합니다. 사실 로키는 이들을 방해를 할 생각이었어요. 이래놓고. 그렇지만 에이트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본업 천재답게 두 형제는 대장간으로 들어가고 형인 브로크에게 에이트리가 말을 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풀무질만 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두 형제의 보물 만들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에이트리가 돼지 가죽을 화덕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로키가 파리로 변신해서 브로크의 손등을 물어뜯고 방해를 해요. 하지만 브로크는 천재 제작자의 파트너답게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풀무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황금 갈기를 다진 돼지 블림부르스티가 바로 탄생을 합니다. 이 돼지는요, 후일 북유럽 신화 최고의 미녀 프레이야의 오빠인 프레이가 타고 다니는 그 황금 돼지로 이름을 떨치게 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엔 에이트리가 황금을 던져 넣습니다. 황금을 던져 넣었을 때 로키는 더 독하게 브로크의 목을 쏩니다. 그래도 브로크는 버텼고, 끼우기만 하면 9밤마다 8개의 반지가 복사되는 보물 드라우프니르가 탄생을 합니다. 무한복제 재능, 이거 현대였으면 1년 번 없어가지고 아마 까였을 텐데, 신화니까 용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트리가 쇠덩이를 화덕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로키가 브로크의 눈꺼풀을 쏩니다. 눈에서 피가 쏟아져서 앞이 안 보일 정도가 되자 브로크가 아주 찰나의 순간 손을 떼고 피를 닦는데, 그 덕에 손에서 풀물을 놓치게 되고 그 1초의 공백 때문에 무기의 손잡이가 짧아지고 말죠.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뭘까요? 바로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그 유명한 천둥의 신 토르의 무기 멸니르가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네. 멸니르의 치명적 단점이 다름 아닌 이 짧은 손잡이인데요. 네, 보통 전투용 망치는 저희가 사실 마블 영화에 나오는 멸니르의 이미지에 익숙해서 그렇지, 원래 전투 망치는 손잡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좀 더 거대한 느낌이 나고, 하지만 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소 손잡이가 짧은 느낌. 그래서 영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어필할 때도 이렇게 망치 자체의 액션보다는 망치를 이렇게 돌려서 그 회전력으로 가중치를 실어서 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어필이 되죠. 일반인이 보기에는 에이 명품이라더니 왜 이래? 자루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어필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루는 손잡이는 짧을지언정 던지면 반드시 적을 맞히고 다시 손으로 돌아오며 절대 부서지지 않는 세상 최강의 무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본질적인 성능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최고의 무기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형을 위한 로키의 빅픽처. 어쩌면요. 네. 사실 어쨌든 이 두 형제가 최고의 무기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로키는 결국 그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이거는 소소한 문제고 결국에는 토르가 이 본의 아니게 최강의 무기를 얻게 된다는 결말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사실 일전에도 말했듯이 북유럽 신화의 신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달리 불사의 존재가 아닙니다.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짜리 몽땅하게 망치라고 열나 재밌노. 그쵸. 그래서 몇 번이고 신들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구해준 이 최강의 무기가 바로 멸니르였죠. 특이한, 어떻게 보면은 길이 남을 무기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죠. 천재 이야기를 했었죠. 천재라는 게 꼭 장점이 거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장점보다도 나만의 강점이 있고 그것을 충분히 개화시킬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게 남들하고 같은 장점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살릴 수 있는 자신만의 특이점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남들 눈엔 단점 같아 보일 수 있는 것도 강점으로 살릴 수 있기도 하고요. 나에게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자신의 강점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노능이 여러분들도요, 오늘 만약 누군가에게 너 좀 특이하다라거나 너 왜 그렇게 해? 라는 말을 듣는다면은, 혹은 여태까지 들어오셨다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멸니리를 만들고 있는 거야. 뭐 손잡이는 좀 짧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능을 죽여주잖아. 그런 게 일상에 하나씩 있으면 다들 좋을 것 같아요. 자신만의 강점. 여러분도 오늘 하루 스스로가 좀 특이하게 느껴지거나 남들과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무적의 망치를 벼려내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 과정이 조금 괴짜 같아도 결과는 분명 멸니리처럼 단단하고 빛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호가 준비한 오늘의 신화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무적의 망치가 바이올린이라고요? 바이올린 하시는구나. 바이올린을 망치처럼 쓰면 안 되긴 하죠. 이제 그건 행위예술이니까 백남윤 씨가 되는 거죠. 행위예술은 안 되죠. 본체는 비올라. 현악기 하시는군요. 대단합니다. 신화에 나오는 무기 특집도 재밌겠다. 괜찮은데? 그것도 한번 오늘의 신화 이야기에서 다뤄볼게요. 괜찮네요. 일단 오늘의 아침 라디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들 바이올린, 비올라 뭐 여러 개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본원 모먼트를 발휘하시기를 신호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식이 늘었다. 교양 있는 신호의 아침 라디오 시간입니다. 발트 신화는 뭐 있냐고요? 발트 신화는 신호가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게 아직은 없는데, 아니면 알고 있는 게 발트 신화인데 이름을 모르는 건가? 방금 찾아낸 건데, 발트 신화에서 대지의 여신이자 모든 생명의 어머니신 이름이 제미나래요. 제미나이야. 발트 신화 이야기도 신호가 잘은 모르지만
켈트, 발트 이쪽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흔치 않은 신화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께 어필하는 게 꽤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재미나이가 맞는 건가요? 신호도 이렇게 지식이 들어가네요. 역시 이야기를 수집하는 건 즐겁습니다. 교양 있는 일이에요. 네,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다음번 야매 신화 교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에스토니아, 핀란드, 켈트, 헝가리, 슬라브 신화가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림들은 많이 봤는데 이야기는 아직 제대로 못 봤습니다. 한번 신호가 공부를 해서 또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슬라브 신화는 이쁜데 사람은 보드카를 빠는 터프한 민족. 그쵸. 네, 신화란 게 그렇죠. 신화라는 게 이집트 신화, 그 아즈텍 신화, 북유럽 신화 모두가 사랑을 해라, 불륜을 해, 이런 느낌이라서 신화에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화 이야기도 다음번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네, 덴마크에도 선녀와 남았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몰랐네요. 그러니까 신호도 이야기를 찾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가장 유명한 게 유사성, 이야기의 유사성이라고 하죠. 콩쥐팥쥐랑 신데렐라랑 일치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옷 뺏어가서 결혼하고 옷 돌려주니 도망가고. 그러니까 뭔가 구전설화들이 세계를 한 바퀴 이렇게 싹 돌아서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콩쥐팥쥐와 신데렐라의 유사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동물들이 도와주고 신발 한 짝을 놓쳐서 그 신발 한 짝으로 결혼을 하고 계모와 그 여동생 또는 언니가 처벌을 받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신화와 이야기라는 건 특이하죠. 이렇게 교양 넘치는 신호의 방송 또 다음번에 야매 신화 교실 할 때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저번에는 매운맛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이 순회 이야기 좋아한다고 순회 이야기 해달라고 하셨는데 재미없어. 유부녀지만 불륜 이야기가 더 재밌으면 문제인 걸까요? 상상이 비슷한 건지 정말 대륙을 넘어 이야기가 전해진 건지 신호도 궁금해요. 이걸 한번 제대로 찾아서 이야기해보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순회, 무례하긴 순회야. 근데 재밌는 건 불륜이야. 재밌는 건 불륜이에요. 순회 좋아. 순회 재밌긴 한데 불륜이 더 재밌는 유부녀라서 죄송합니다. 네, 순회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오늘 라디오는 여기까지. 다음번에 신화 이야기 또 재밌게 해보는 날 오면은 그때 제대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핀 적도 없다고요? 진짜 순애다. 순애. 네. 네. 아침 드라마가 괜히 인기 있는 게 아니죠. 네. 요즘에 밈으로 다시 도는 드라마 중에 신호는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 김희애 씨가 불륜당하는 여자로 나오고 하유미 씨가 앙칼지게 대사 쏘는 그 교양? 이게 내 교양이다 하면서 드라마 이름을 까먹었어. 약간 그런 쪽의 드라마들 좀 재밌게 봅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도 순애 좋으니까 현실에서는 연애할 때 다들 순애하세요. 불륜은 그냥 미디어로만 즐기는 걸로 합시다. 네. 실제로 한다고 해서 이제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순애하세요. 네, 순애가 좋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아침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는 간만에 이렇게 텐션 오른 분위기로 잘 재밌게 했네요. 오늘은 저녁 방송 휴방일이죠. 내일은
아침 라디오와 신호의 운전 방송 있는 날입니다. 면허도 없는 주제에 운전을 해보겠다. 네, 그런 날입니다. 네, 일단 내일 아침 방송으로 그럼 신호는 다시 찾아올 예정이고요. 개말못이지만 설마 운전해서조차도 그렇게 헤매겠어요? 이게 자료화면으로 쓰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녀는 10시간을 헤맸다 이런 느낌으로요. 네, 어쨌든 내일 아침 라디오 시간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전문은 여기까지. 오늘도 여러분과 재밌는 시간 너무 잘 보냈어요. 벌써 플래그를 이 운전이 끝나면 언젠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네, 플래그를 이렇게까지 꽂고 싶진 않았는데 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출근길, 등굣길 혹은 이제 퇴근하시는 길 혹은 뭐 잠드시는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 라디오 시간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신호신전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아침을 여는 목소리 신호였고요. 방종곡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천재인 날입니다. 아도의 나는 최강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신전문은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ee you. 안녕.